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잠시 멈춰섭니다. 분명 나가려던 이유가 있었는데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 이유가 가벼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주머니를 한 번 더 만져보고 벽에 걸린 달력을 한 번 바라보다가 결국 그냥 문을 닫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멈춤이 그날 하루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유 없이 서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잠깐 숨을 고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요즘 집을 나서기 전 한 번쯤 멈춰 서게 되진 않으셨나요? 아침 약을 챙기다 말고 같은 약통을 다시 엽니다. 방금 손에 쥐었던 알약인데 놓았는지 삼켰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물을 따르다 말고 컵을 내려놓고 괜히 시간을 더 들여 확인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건 기억이 빠졌다는 느낌보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려 애쓰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혹시 요즘 확인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지진 않았나요?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보다 한 박자 늦게 받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할 종이를 찾고 방금 들은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짚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탓이 앞서기 시작하면 하루는 이상하게 더 작아집니다. 여기서는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생각을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오후에는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고 얼굴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발걸음의 속도와 멈추는 순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관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오늘은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선택이 생깁니다. 이 선택 하나가 하루를 지켜주는 날도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저녁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치매라는 말은 보통 하루의 끝에 조심스럽게 놓입니다. 병의 이름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은 그날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입니다. 기억이 조금 줄어든 자리에 기다림이 남고 확인이 남고 스스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마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하루와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도 천천히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방금 물을 따랐는지 아직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보고서야 다시 들어 올립니다. 이 짧은 망설임 하나가 하루를 자주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금 한 말을 되짚어 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2번 했는지, 중요한 약속을 빠뜨리진 않았는지, 상대의 반응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점검합니다. 아까 그 말 내가 먼저 했던가?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이 순간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합니다. 손에 쥔 느낌은 분명한데
방향이 확신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 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한번 멈춰도 됩니다. 치매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기억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은 착각이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먼저 달라지는 건 스스로를 믿는 느낌입니다. 무엇을 잊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방금 한 일을 믿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인이 잦아지고 결정은 느려집니다. 이건 설명보다 장면이 먼저 말해줍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면 담아둔 물건을 다시 꺼냅니다. 이미 넣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습니다. 직원의 눈치를 보며 웃어 보이지만 손은 바쁩니다. 집에 돌아와 중복된 물건을 발견하면 웃어 넘기려다 말없이 정리합니다. 이 침묵이 오래 남습니다. 약 봉투를 펼쳐 날짜를 확인합니다. 오늘 칸이 맞는지 어제가 아닌지 봉투를 접었다 펼치며 다시 읽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옆에서 천천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손은 덜 떨립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하나가 하루를 지탱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이 멈춥니다. 저녁 무렵 메모지에 적힌 글씨를 바라봅니다. 내가 쓴 글씨가 맞는지 잠시 낯설게 느껴집니다. 글씨의 모양보다 왜 적어두었는지를 떠올리려 애씁니다. 이유가 흐릿해질수록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확신이 줄어들수록 세상은 커집니다. 당신은 메모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치매라는 단어는 늘 하루의 끝에 놓입니다. 진단의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빠져나간 자리에 망설임과 확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장보기부터 전화 한 통까지 생활 전체의 속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가 달라진 하루 속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지 않고 고개만 기울입니다. 요일을 묻지 않아도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력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게 더 편해진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관 비밀번호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숫자를 누르다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옆에 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헷갈립니다. 결국 손이 옆으로 비켜나고 다른 손이 조용히 키패드를 누릅니다. 기다림이 먼저였습니다. 식탁 위에 약 봉투가 놓여 있고 날짜 칸이 가리켜집니다. 이거요라는 말 대신 봉투가 살짝 밀려옵니다. 설명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당사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옆에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따릅니다. 말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걸 전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치매는 혼자 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옆 사람이 먼저 버티게 됩니다. 대신 말해주고, 대신 눌러주고, 대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드러내지 않으려는 배려가 반복될수록 관계의 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이 멈춥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다 손이 떨립니다. 뒤에 줄이 길어질수록 숨은 얕아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계산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로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결국 카드는 다시 지갑으로 들어가고 다른 카드가 나옵니다. 도와주려다 멈칫했던 손이 이내 움직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화는 줄어듭니다. 대신 보폭이 맞춰집니다. 앞서 걷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속도가 오늘의 합의가 됩니다. 관계는 이렇게 말없이 조정됩니다. 당사자는 이 장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남습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순간, 대신 기다려주는 침묵,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손길. 그 안에서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 변화는 관계를 바꾸고 관계의 변화는 결국 당사자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들이 쌓여갈 때 하루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말수가 줄어드는 건 기억이 더 흐려져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될지, 지금 이때가 맞는지, 혹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닐지. 질문 하나를 삼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대답이 늦어지고 그 사이의 대화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약 봉투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아까 먹었는지 아직인지 헷갈리는 일이 늘어납니다. 물을 컵에 따르며 잠깐 멈칫하다가 괜히 한 모금 더 마십니다. 혹시 물을 더 마시면 안 되는 약이었나?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원래 자리에 둡니다. 이 장면에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이 감정은 약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진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약해져서라기보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이 멈춥니다. 대화 중에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웃음으로 넘깁니다. 아, 그분 있잖아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대신 이름을 말해주면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겹칩니다. 도와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 장면을 오래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말을 줄입니다. 괜히 분위기를 끊을까봐, 같은 얘기를 또 할까봐. 대신 접시를 옮기고 물을 따르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이 선택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축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혼자 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볼 일도 줄어듭니다. 기억이 헷갈려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고립을 원해서라기보다 마음을 덜 쓰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부끄러움, 억울함, 미안함, 위축.
이 감정들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장면마다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조심하고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다음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쌓인 감정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아침이 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지 않아도 부엌으로 향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도 컵을 꺼내고 물을 붓고 잠깐 멈춥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이 동작은 익숙합니다. 손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따라옵니다. 이 장면에서 조용히 숨이 고르게 됩니다.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표정이 먼저 달라집니다. 제목이나 가수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멜로디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풀립니다. 박자를 맞추듯 손가락이 움직이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왜 좋은지는 설명하지 못해도 좋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치매가 모든 것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기억보다 오래 남아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앞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보자고 하면 잠깐 멈칫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금세 편안해집니다. 그 자리에 놓인 숟가락, 그릇의 위치,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방향. 이 조합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익숙함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번 감정이 숨을 고릅니다. 산책을 나설 때도 비슷합니다. 길 이름은 잘 모르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모퉁이를 돌 때 잠깐 멈추었다가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선택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편한 쪽을 찾는 느낌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사라진 것만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같은 순서로 옷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반복은 삶을 지탱하는 틀이 됩니다. 기억을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 안에서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치매 이후에 삶이 비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반복은 조용히 남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예전처럼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고 익숙한 냄새에 안도하고 기다려주는 손길에 마음이 놓이는 순간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기억의 양이 줄어들어도 삶의 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호흡이 가다듬어집니다. 치매 이후의 삶은 없어지는 목록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순서로 하루를 붙잡고 있는지 그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부터 조용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어떤 하루를 만들어가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헷갈리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더 잘 외워야 할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같은 지점 하나를 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여는 자리,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따르는 순서처럼요. 이 순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번 같기 때문에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기억을 붙잡는 대신 시작의 위치를 고정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숨이 고르게 됩니다. 하루가 어긋났다고 느껴질 때 그날을 다시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전이 엉켰다면 오후를 새로 시작해도 되고 점심 이후에 흐름을 다시 잡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하루를 만회하려는 마음보다 무너지지 않게 남겨두는 구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잘하려는 하루보다 덜 흔들리는 하루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이 느려집니다. 기억을 붙들기보다 생활을 붙드는 기준도 필요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괜찮은 대신 이 시간엔 항상 이 자리에 앉는다 같은 기준을 둡니다. 날짜는 바뀌어도 자리와 시간은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흐려질 때도 몸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생활이 기준이 되면 마음은 덜 시험받습니다. 이 전환이 하루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가요? 또 하나는 일부러 완성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끝까지 해내지 않아도 되는 일, 중간에 멈춰도 되는 동작을 하루에 하나쯤 남겨둡니다. 빨래를 개다 말아도 되고 책을 몇 쪽만 읽고 덮어도 됩니다. 완성하지 못한 일을 실패로 보지 않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이 여지가 있어야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힘이 남습니다. 조용히 감정이 숨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둡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음악을 틀어두고 듣기만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하루 전체가 덜 긴장된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이 기준들은 훈련도 아니고 교정도 아닙니다.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날에도 하루가 완전히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방식입니다. 변화는 기억에서 먼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마음에서 먼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정도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가 이어질 때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치매라는 말로 묶어두고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는 멈춘 삶이 아니라 속도가 달라진 삶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났을 뿐 하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흐르는 속도가 달라졌고 그 변화에 마음이 먼저 놀랐을 뿐입니다. 기억이 더뎌질수록 사람은 자꾸 혼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혼자인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 옆에서 보폭을 맞춰주는 손길,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크게 말하지 않지만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잘못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무엇을 더 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속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도에서만 느껴지는 감정과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분의 하루도 잠시 다른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진 순간, 멈칫했던 장면, 말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기억보다 먼저 그 하루를 대하던 마음의 속도를 한번 돌아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속도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 걱정 조금은 지워졌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